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꽤 있으시네요. 예. 오늘 포럼이, 회차가 헷갈리네요. 올해로는 10번째 포럼이고, 이제 다음 달에 마지막 포럼이 있고요. 그럼 오픈 포럼이고, 주제도 정해졌고, 예, 연사도 정해졌거든요. 근데 오늘이 그 마지막 포럼의 전 포럼이고요. 63회차네요. 63회차 포럼인데요. 주제는 저희 홍보 드렸듯이 미술이라는 것과 상업 공간이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실 분을 모셨고요. 가게나 매장 오픈하는데 사실은 막 아티스트의 막 뭐 미술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브랜딩하는 거는 경험해보시지 않은 분이 더 많으실 거잖아요. 근데 이제 소비자들의 감각도 올라가고 또 우리가 언제까지 10평짜리 가게만 하는 건 아니고 좀 더 엣지 있는 가게들을 할 기회들이 열릴 건데 촌스럽지 않게 나중에 브랜딩 할 수 있을 그런 역량을 조금이라도 키우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모시고자 합니다. 저희 본명은 직접 말씀하실 거고 이제 이걸 작가명이라고 하나요? 예, 아티스트 랑랑 랑랑 랭랭 아니죠? 랑랑이죠? 네, 아티스트 랑랑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참, 이렇게, 저도 제 작업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저는, 물론 이제 회화를 전공했는데, 패션 쪽에 있다가, 갤러리 기획을 큐레이터를 좀 하다가, 학교 쪽에 오래 있다가, 작업을 시작한 지 한 2년 됐는데, 뭔가 제 작업과 이런 공간이 어우러지는 일들을 조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좀 신기하다. 왜 자꾸 이런 일이 왜 생길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 또 대표님도 뵙고,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에서 겪었던 이런 경험들, 어쩌면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 한 번쯤은 다 해볼 수 있는 경험들을 좀 한 사람 같아요. 물론 오랜 기간들은 상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종합해서 지금 좀 여러 재밌는 스토리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자리에 왔습니다. 2시간 정도 준비했는데 1시간이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되게 빨리빨리 말을 막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되게 볼 게 많아요. 그래서 눈이 좀 피곤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아트라고 하는구나. 결국은 우리 삶에서 별반 다를 게 없구나. 우리 인생과 되게 같이 가는 거구나. 그 정도를 조금 아셔서 이렇게 제 주변 분들이 되게 겁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조금 이렇게 명망이 있으신 이런 분들은 조용히 카톡을 보내세요. 이거 되게 쪽팔린데 이거 뭐니?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시고. 근데 그렇게 이게 막 이렇게 너무나 숭고하거나 어렵거나 막 이런 부분들이 아닌데 보통 이제 분들께서는 좀 어떤 이런 아트에 대해서 되게 좀 겁을 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를 오늘 조금 경험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 어떤 작품들 조금 소개를 할게요. 네. 되게 너무 소리가 나요. 괜찮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했던 작품들을 조금 만들어 본 거고요. 길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좀 되게 컬러 플레이를 좋아해서 굉장히 이렇게 두께감이 있고 좀 이렇게 컬러의 매치들이 좀 다양한 작품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개를 많이 이용을 해서 조금 공예적인 느낌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지금 수십 개가 계속 이어지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개 이게 아니라 계속 제가 죽을 때까지 이어질 작업이고, 그 중에 이제 한두 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 이제 저를
좀 자개를 이용하는 작가라고 조금씩 이제 알아주시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인지 이제 회화 작품인지를 저도 이제 정돈을 하면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바로 저는 이제 네. 넘어가야 돼요. 네. 이런 좀 어떤 여러 일들을 좀 하면서 전시를 사실 주로 했는데 공간이랑 같이 이렇게 한 몇 년 전에 작업을 한번 해봤는데 저한테는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이 레스토랑 타파스바인데 이게 붓 닿는 대로라는 이제 매장이었어요. 그래서 아예 대표님께서 붓이라는 컨셉을 아예 미리 잡아주시고 이제 막 어떻게 하다 저를 만나셨는데 제가 이제 오픈 전에 가가지고 이런 아예 벽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 작업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어떤 붓의 어떤 이런 터치랑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저랑 만나서 얘기를 하시다가 이렇게 아예 이제 밤에 가서 작업을 하고 이제 오픈을 하게 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릇을 파레트처럼 이용하셨고 그런 어떤 바가 되었고요. 자, 이거는 무슨 이렇게 하늘 오마사케 무슨 그런 레스토랑이었는데 거기가 되게 어둡다 보니까 좀 그리고 뭔가 밝은 과일 그림을 되게 원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해서 거기는 이제 되게 조명을 뭐랄까 되게 신경 쓰신 분들이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되게 어둡고 제 작업이 조금 더 좋았던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중국의 이제 티 브랜드인데요. 그쪽이 여름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 과일을 굉장히 컨셉으로 잡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일 작업들이랑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런 사인물도 조금 하면서 같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는 어떤 이런 또 시각적인 부분들 만들고 이런 커피 매장과 이런 엽서나 사인문들 같이 만들어서 이제 이 에코백 이런 것도 만들고 작업을 했어요. 바쁘죠. 죄송해요. 이게 제가 제 맥북이랑 좀 많이 틀려가지고 옮겨서. 네. 저는 이제 제 작가명이 랑랑인데 이거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누가 되게 좋은 분이 지어주셨으면 좋으련만 그냥 제가 지은 이름이에요. 랑랑은 사랑의 끝에 약자 랑랑인데 하여튼 뭔가 제가 되게 못 이룬 추구하고 싶은 것에 대한 강한 욕망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가 이런 뜻으로 제 이름을 지었다라고 했더니 이제 중국 친구들은 이거 되게 좋은 의미라고 하면서 이렇게 뭐 박수를 치면서 뭐 이렇게 뭐 멀리 뻗어져 나간다 이런 의미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러냐 저도 되게 좋았는데 제가 이런 어떤 작업들을 이렇게 컬러 작업과 붓터치가 강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되게 사랑이 느껴져 괜히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과 이제 소통을 하게 되면서 뭔가의 시간과 공간이 같이 나누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관계가 생기더라고요. 작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래서 아트라는 게 되게 행복한 거구나. 제가 비로소 제 작업을 하면서 많이 느끼게 됐어요. 사람들이 어떤 관계를 같이 맺고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뭔가 나누게 되고 소통하고. 근데 가만히 이걸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떤 브랜드나 어떤 상품이나 어떤 서비스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준비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뭐 상업 공간과 아트의 만남 이런 것도 뒤에 예시가 쫙 있어요. 근데 결국은 저희가 이거를 지금 이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이 저희가 뭔가 아트를 좀 알고 어떤 안목을 좀 높이고 그리고 결국은 저희 인생을 조금 더 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좀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조금 가져주시기를 좀 바라면서 처음에 이제 아트 거창한 카테고리를 한번 살짝 이렇게 논의를 해볼게요. 예, 이제 저희 생활에서 요즘 보통 많이 쓰는 용어와 제가 또 아트에서 쓰는 용어들을 이렇게 한번 쫙 생각을 해봤더니 많이 비슷한 거예요. 보면은 뭐 요즘에 뭐 인스타그램 많이 하니까 뭐 히스테그 때문에 단어들을 좀 유심히 또 보게 됐는데 뭐 디스플레이, 뭐 디렉팅, 브랜드, 뭐 소비자, 뭐 VMD, 뭐 이런 뭐 감성 마케팅, 감동, 뭐 서비스 가격 이런 어떤 것들이 어떤 이미지를 지칭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또 뭔가 판매에 대한 뭐 개념도 있었고 어떤 이런 공간에 대한 장식, 뭔가 공간 구성 이런 거에 대한 말들이 저희 항상 쓰고 있어요. 근데 아트도 똑같이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은 뭐 사조, 컨셉 이런 거는 뭐 어떤 뭐 의도,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같아요. 뭐 개성 이런 것도 뭐 아트에 대해서 감성, 뭐 이런 말들 많이 나오고요. 또 뭐 뭐랄까 이런 뭐 디스플레이 저희도 똑같이 전시할 때 디스플레이 한다 뭐 이런 말 많이 쓰고 뭐 소유 뭐 작가 뭐 컬렉터 뭐 이런 말들 이런 건 이제 소비자 뭐 비슷하고요. 많이 하여튼 비슷하더라고. 예술이 그렇게 우리 삶과 이렇게 다르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전시회 종종 가시나요? 심각한 표정의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저는 좀 가죠. 뭐 볼 것들이 있고 생각할 이유들이 있어서 종종 방문을 하는데 그럼 심지어 또 어떤 그림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그런 걸 뭐로 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죠. 뭔가 나랑 좀 되게 다른 세상 같고 먼 세상 같고 미술을 안 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저도 뭔가 전시를 제가 데리고 가고 뭔가에 대해서 함께 경험했을 때 되게 신기하고 되게 처음에 부담을 갖더라고요. 근데 이제 접하다가 보면 되게 재밌어지고 이게 뭐 그렇게 어렵구나 뭐 어려운 게 아니고 문턱이 높지가 않구나 이런 걸 많이 느껴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뭔가를 봐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 그림 좋아하세요? 뭐 어떤 그림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다들 이제 긴장을 하시는데 또 심지어 뭘 봐야 되고 뭘 알아야 되고 뭘 느껴야 되는지를 모르시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요즘에 전시장을 가면 사람들이 심지어 이게 작품인가요? 뭘 봐야 되죠? 뭐가 작품이에요?까지 물어보는 전시도 굉장히 많아요. 뒤에 나오겠지만 정말 그 응가를 놓은 전시도 있고요. 예, 그리고 변기 갖다 놓은 어떤 전시도 있고 이거 화장실에 널렸는데 이게 왜 작품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한 전시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모르겠는데 뭘 봐야 어떻게 안목을 키워야 되죠?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 또한 굉장히 20년 넘게 이제 미술 세계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지금 이렇게 돌아봤을 때 저도 아트와 또 뭐 미술 세계를 완벽히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계속 아직도 모르겠고 계속 아직도 알고 싶고 그런 과정에서 자꾸 접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렇게 예술이 뭔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결국 이게 우리 삶이구나. 그러면 이게 우리 삶에 어떻게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결국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트가 뭐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 책도 좀 찾아봤고 그리고 되게 정말 풍부해요. 저희 삶에 시작하면서부터 이제까지 많은 철학자, 미학자, 또 연구하는 어떤 이런 뭐 인류학자 이런 분들이 아직도 예술을 서로 논쟁을 이게 예술이야, 뭐 아니야 이렇게 가면서 계속 예술에 대해 정의를 계속하고 계세요. 그만큼 이게 어떻게 보면 불확실하기도 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워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앞으로는 굉장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뭔가의 어떤 공간을 갔을 때 갈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 곳을 많이 찾죠. 아름다운 공간, 또 이유 있는 공간, 가치 있는 공간 이런 곳을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게 마련인 것 같아요. 그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이미지와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점점 더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기능들은 사실 뭐 어떤 물건을 요즘 샀을 때 갑자기 고장이 나거나 정말 이거 오래 못 쓰고 버리게 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전보다 많이 없죠. 기능들은 많이 평준화가 되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정말 손으로 픽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고를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외형과 형태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에 눈이 확 가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미지와 가치를 조금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어떤 이런 취향과 안목을 좀 잘 갖추고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살아가는 모습들도 남의 거를 보기도 하지만 저희도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의 중요한 어떤 감상의 좋은 도구가 예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술 어렵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모든 건 처음에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뭔가 사랑을 하는 거 아니면 뭐 언어를 배우는 거 이런 거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예술을 처음부터 막 너무 당연시 받아들였던 뭐 미술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죠. 처음에 무조건 다 어색하고 힘든데 하지만 저희가 잘 오픈된 마음으로 같이 보면서 사실은 그게 처음에 시작인 것 같아요. 저희 어떤 사람들 보면 저희는 감탄하려고 사는 사람들 같아요. 감정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게 뭐지? 아니면 와! 라는 이런 감정이 있으시면 이제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트를 즐기실 수 있는 자격 또 자질 다 있으세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혼란스럽고 잘 모르는 세계들이 많아요. 아트 안에서도. 네. 자, 이분 혹시 아세요? 저쪽을 가렸어야 되는데 이분 혹시 어디선가 한번 본 적 있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여기, 네. 어떤 분 아인슈타인이라고 막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 아는 분, 아인슈타인이요. 이랬는데. 자, 이분은 정말, 자, 여기 있는, 제가 앞으로 여기 예를 들어 소개한 작품들은, 뭐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뻑하면 100억, 막 이래요. 작품들이. 수백 개가 있는, 100억짜리 작품이 수백 개가 있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그리고, 이분 혹시 뭐, 이거, 모니터 이렇게 껴안고 있는 이분 누군지 그쵸? 백색 선생님 그쵸? 그쵸? 이런 분들께서 예술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한 말씀들을 다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게 굉장히 마음에 남더라고요. 이분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구나.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술에 대한 어떤 견해와 정의구나. 그래서 몇 개를 제가 뽑아봤는데요. 자, 지금도 어색한 이 그림. 콧구멍이 어디 있으며 눈은 어디 달렸으며 사실 이게 뭐 매끄럽지 지금 봐도 좀 특이해 이 그림 잘 몰라도 피카소 작품인지 몰라도 특이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지금도 어색한데 하물며 100년 전에 이 그림이 나왔을 때 얼마나 웃겼을까. 그쵸? 저희 100년 전에 뭐였죠? 대한독립 만세? 뭐 이런 이렇게 한복 입고 그런 독립운동하고 이런 시절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작품을 막 프랑스에서 그리고 있었어요, 이분들. 자, 이거 뭔 거 같으세요? 얼핏 제가 지금 조금 너무 그림을 작게 해왔는데, 이거 뭐 같으세요? 이거 가축 보이세요? 이게, 네, 말을 이렇게 잘랐어요. 쫙 펼쳐놓은 거예요, 이렇게. 왜 이런 짓을 할까? 이 작가입니다. 이 작가 뒤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이 사람의 뭔가 어떤 공간이 너무너무 센세이션이었어서 자, 이 백남준 씨 누군가 어떤 되게 유명한 대통령이 이런 말씀 하셨대요. 미국 대통령인데 예술의 시작은 언젠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이제 이런 어떤 로봇 같은 이런 것들이 이게 모니터거든요. 옛날에 왜 이렇게 흑백
텔레비전 같은 거 보면 뒤가 이렇게 넓잖아요. 사각 박스였잖아요. 그런 모니터를 가지고 60년대, 70년대에 이런 미디어 아트를 개척하신 분이에요. 근데 뭐 물론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우리는 굉장히 우기지만 사실 일본에서 크셔서 일본에서 계속 작품을 하시고 독일 가셨다, 미국 가셨다 이런 분이지만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 백남준 씨라고 되게 우기고 있죠. 맞아요. 근데 한국 출신이시지만 근데 이런 어떤 미디어 아트를 처음 만드신 분이에요. 분명히 굉장히 이유가 있죠. 지금은 이 모니터 부품조차 없어서 어떤 거는 다시 이렇게 플레이가 안 되는 작품들도 많이 있대요. 근데 이런 어떤 상황들, 처음 이런 어떤 TV가 나왔을 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아트를 만드는 사람들 굉장히 선각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파블로 피카소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건 현실이 된다. 너무 멋진 말 같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약간은 무슨 내가 하느님이다 이런 말 같아서 약간 좀 그렇기도 하지만 자, 이런 말은 그건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창조적인 사람이고 이런 어떤 창조성이 우리가 다른 어떤 기계나 어떤 자연의 뭐 식물, 사물과 구별되는 되게 인간의 굉장한 능력인 것 같아요. 저는. 자, 이 사람은 데미안 히스트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거의 전 세계 요즘에서 굉장히 정말 최고의 사람이세요. 이분의 뒤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떤 작품은 1200억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어떤 동물들을 이렇게 포르말린인가? 하여튼 그 방부액에 넣어서 이렇게 아예 이 끔찍함? 이걸 아예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처음 시작은. 근데 이따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모든 예술은 이야기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내가 이렇게 너희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 너는 여기서 무엇을 느끼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떤 나의 어떤 의도와 나의 가치관이 있는데 이거를 전달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이제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이 백남준 씨는 예술은 고급 사기다. 너무 이제 자기 같은 되게 재밌으신 분이거든요. 너무 자기 같은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사기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이 사람들 속인다는 사실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는 되게 그냥 예쁜 말인 것 같아요. 속인다는 게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해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도 받아들이고 저렇게도 받아들이고 라고 해석할 수 있는 어떤 되게 큰 여지가 있고 어떤 것도 정답이 없다라는 말씀인 것 같고 이분은 뭐 미술은 아니지만 헤르만 헤세는 인생은 사회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근데 인생이 사실 여기는 예술이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함께 즐거움과 어떤 가치를 나눌 수 있는 게 예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현대 미술, 저희가 이게 컨템포러리 아트라고 저희는 이제 뭐 미술하는 사람들 이렇게 굳이 말을 하는데 저희 지금 이 시대의 미술인 거죠.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아니면 조금 이전에 과거. 근데 사람들이 제가 뮤지엄에 어떤 되게 독특한 우리 친구들을 데려갔는데 되게 화를 냈어요. 심지어 제 돈을 들여가지고 이거 좋은 것 같아서 데리고 갔는데 짜증난다고 막 뭐냐고 막 이러면서 아까 그런 동물이 쫙 이렇게 중간에 벌어져 있거나 그쵸? 아니면 정말 음악가 예쁘게 포장돼 있거나 전시를 가면 사람들이 뭐냐고 뭐 이쁘지도 않고 이게 막 더럽고 끔찍하다 뭐 이런 게 될 거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점점 더 미궁에 빠지고 있다라고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서 저도 그게 수긍을 하고 동감을 하고 있는데 미술인이 아닌 제 친구가 자기가 이렇게 딱 정의를 저한테 내려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나 좋은 말 같았어요. 고전 미술, 뭐 요즘 미술이 아닌 이전의 미술을 그냥 고전이라 하겠죠. 근데 친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현대 미술, 다 이해가 되면 고전 미술. 정의를 내려줘서 제가 정말 이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뒤를 한번 보실까요? 이거 어디선가 한번 보셨나요?
이걸 뭐 어디에 뭐 공소의 표지라든지 그쵸? 달력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그림이죠. 이거는 에드가 드가라는 분의 발레 수업입니다. 한 100 몇십 년 전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냥 무용 수업 같죠? 보시면 알겠죠? 거기 얘기거리가 있잖아요. 여기 되게 예쁜 데서 수업하네. 얘는 왜 파란색인데 얘 예쁘다. 내지는 이 할아버지 뭐지? 선생님인가? 근데 왜 이렇게 나이가 든 남자 아저씨야? 약간 이런 뭔가에 우리가 스토리가 생기잖아요. 궁금하기도 하고. 궁금 안 하면 어쨌든 뭐, 그래, 뭔가 예뻐. 뭐 이 정도의 감성. 자, 근데 이거는 어떤가요? 1960년에 어떤 프랑스 작가가 한 그림이에요. 이 파란색 띡 이렇게. 이거 나도 칠하겠다 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그죠? 이거 굉장히 큰 작품이에요. 가까이서 보면 뭐 한 여기 2m 가로 몇 미터 뭐 세로 2m 뭐 이 정도 되는 작품입니다. 이브 클린이라는 작가의 IKB3이라는 작품이에요. 발레 수업 이거 알겠는데 심지어 IKB 이건 또 뭐야? 그래서 어쩔 때 보면은 현대미술 이제 갤러리 이런 데 놀러 가요. 구경하러 가요. 그러면 이상하게 무제라는 제목이 그렇게 많아요. 아니 이렇게 그냥 뻘겋게 칠해놓고 무제래요. 아니 자기가 제목이 없다고 해놓으면 우리한테 뭘 말하는 거야. 자기도 모르고 그린 거 아니야. 저는 막 화가 난 적이 되게 많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친절하게 제목만 이렇게 써주셨어요. IKB 3 더 하나요. 이게 무슨 뜻이지? IBK는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거기 계실 거예요. IBK는 아실 텐데 IKB 더 미궁에 빠져요. 그래서 저도 미술을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되게 좋아했고 전공하려고 여러 기술들을 조금 어릴 때부터 습득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 오고 제가 또 큐레이팅 일을 하면서 굉장히 이런 그림들을 잔뜩 접했어요. 사람들이 되게 너무 좋으시겠다면서 예쁜 그림 속에서 사셔서 너무너무 행복하시겠다면서 막 그런 막 감탄해 주셔요. 정말로 참 깜찍도 하셔라. 어떤 그런 생각도 물론 이제 좋죠. 둘러싸여 살지만 제가 어떤 작품에서 감동을 받기 전까지는 저도 이거는 잘 모르는 그냥 그림들일 뿐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거는 그럼 뭐 같으세요? 이 파란색이 칠한 거 이거 그냥 얼핏 뭐 같으세요? 어떤 애기들이 이걸 봤을 때 뭐 엘사 드레스요 뭐 이런 애들도 있긴 하더라. 근데 엘사가 저는 뭔지 몰랐었는데 그 뭐 겨울왕국인가? 뭐 하여튼 그런 애가 입은 드레스래요. 있어. 왜냐면 저희가 이건 알아서 보고 해석을 하는 게 현대 미술인데 근데 이 사람은 이거를 하늘을 표현한 거래요. 고등학교 남프랑스에서 이 사람이 유년시절을 보냈는데 이 작가는 어느 날 이렇게 누워서 친구랑 하늘을 보면서 사인을 했대요. 이게 내 첫 작품이야. 뭐 되게 로맨틱한 것 같으면서도 되게 약간 좀 사이코 같으면서도 굳이 왜 그런 짓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그로 인한 어떤 이제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왜 훌륭하고 유명한 현대 미술 작가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뭔가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후대 작가에게 또는 후대의 어떤 패션에 후대의 건축과 인테리어에 많은 영향을 줬어요. 이 파랑은 요즘은 자주 볼 수 있지만 이 시대엔 이 파란색이 없었다고 해요. 이 파랑을 자기가 하늘을 표현하고 싶고 난 정말 파랑이 좋아요. 좋았는데 기존에 있는 물감 회사에서 이 파랑을 이런 자기가 원하는 파랑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자연에 있는 뭔가를 이렇게 기도 해봤고, 어떤 물감을 만들기 전에 원료가 알료라고 하는데 그 알료를 직접 이렇게 자기가 뭐 몇 개를 섞어보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이게 어떤 이런 화면이 이게 정말 상태가, 이 작품을 리얼하게 보여주진 못해서 되게 안타까운데, 가까이서 보면 너무나 아름다워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거 그냥 미술사 책에서 보다가, 미술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어느 뭐 아트 투어를 되게 야심차게 배낭여행 가면 꼭 이제 뭐 프랑스 가보고 하잖아요. 너무 멋있는, 이게 형광빛이 돌아요, 이 파랑이.
이 파랑을 개발을 처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RBK라는 거는요, 인터내셔널 클랭 블루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에 특허가 등록이 되고 이 파랑이 이제 RKB로 계속 출시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디자이너 패션쇼라든지 어떤 건축의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이거를 이용한 것이 정말 잔뜩 있습니다. 지금 세대에는. 아마 이런 파랑 어디선가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우리 엄마 자켓인데? 뭐 그러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아트 히스토리에 대해서 정말 2000년이 뭐야, BC까지 따지면 어마어마하겠죠. 그 아트 히스토리를 제가 제 나름대로 이 한 장으로 딱 정리를 했어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이거 다 뭐 큐비즘, 르네상스, 고대, 중세, 혁명제 이런 거 다 모르셔도 돼요. 제가 되게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해산물이 왜 이렇게 타잔시대가 아니라 석기시대 같은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희 동굴에서 살았고, 그죠? 불 없어서 막 이렇게 나무, 이렇게 돌, 막 이렇게 부싯돌 같은 거 했었고. 그런데 그때에 또 우리의 인류 조상은 그림을 그렸대요. 이건 알타미라에 있는 동굴 벽화, 프랑스에 있어요. 이게 발견이 됐을 때 사람들이 너무나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쯤 될까를 많이 발견을 이렇게 해가기 시작하면서 고대 미술을 이제 밝히기 시작했는데요. 옛날에는 많이 무서웠겠죠. 지금처럼 뭐 안전한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동물이 습격할 수도 있고요. 그쵸? 죽기가 되게 쉬운 어떤 자연의 재해들이라든지 또는 어떤 뭔가의 공격, 동물의 어떤 습격으로 인해서 되게 무섭고 잘 모르는 것이, 우리 지금처럼 잘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았을, 두려운 세상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떤 주술적인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들, 기원들이 이렇게 작품으로 표현이 돼 있었어요. 자, 이거는 여자인 거는 아시겠죠? 뭐 얼굴도 없고 팔도 없어. 오로지 약간 여성성? 되게 이게 재밌기도 하고 좀 웃기기도 하지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거는 우리의 종족을 어떤 신이 계시면 지켜주세요. 우리 뭐 이렇게 아기 많이 낳고 싶어요. 이런 의미의 예술이에요. 기도를 많이 했겠고 주술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세에 이런 인구가 더 많아지고 뭔가 집이라는 것도 잘 지어서 갖추게 되고 또 어떤 국가들이 조금씩 형성이 되면서 지배층이 생겼고 막연히 기원하던 어떤 종교들이 굉장히 체계를 가지기 시작했죠. 기독교 이런 것들. 그러면서 뭔가의 어떤 지배층과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성스러움을 우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미술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왜냐면 이때 이 시대 사람들이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대요. 글씨를 몰라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해줬어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이 가라사대 뭐 우리 국왕님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훌륭하셨더라. 너희 섬겨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어떤 스토리들을 기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면 이런 것들 중세의 어떤 교회 이런 데 가면은 굉장히 예쁜 성당에 뭐 예수님과 뭐 12사도, 뭐 천사들 이런 그림이 가득 있어요. 다 그런 의미였죠. 자꾸 제가 죄송해요. 자꾸 헷갈리게. 그러다가 과학이 조금씩 발달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살지? 지구라는 개념 어떤 르네상스 뭐들이 점점 이제 인간의 어떤 사고를 지배하면서 우리 되게 똑똑한 것 같아. 우리도 신 같은 것 같아. 뭔가 이런 것들이 법칙이 눈에 보여.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이때 다빈치가 나오는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은 사실 아티스트인데요. 과학고 의사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수십 가지 학문을 다 섭렵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나는 저거 꼭 똑같이 그리고 싶어. 우리 인간 이렇게 근육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어. 뼈도 있는 것 같아. 막 해부도 많이 했었대요. 그걸 굉장히 정확하게 벽을 정확하게 그리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그림이 이렇게 얘보다 얘가 인간이 훨씬 더 닮아갔죠. 뭔가 되게 자세하고 진짜 사물 같은 느낌이 점점 들기 시작했어요.
기술도 발전하고 사람들이 똑똑해지기 시작하면서 막 이렇게 그림을 열심히 그려댔어요. 그러다가 아이고 죄송해요. 갑자기 사진기가 나와버렸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똑같이 그릴 의미를 상실한 거예요. 뭐야, 우리 이렇게 열심히 작업하고 있었는데 사진기 나와버렸어. 우린 사진기 따라갈 수가 없겠죠. 완전 똑같이 얘네는 표현하는데. 그래서 작가들이 그러면은 나의 이 재미있는 생각, 내가 보이는 시각들을 표현해야겠다. 이렇게 변해갔어요. 이게 아까 피카소 그림이죠. 그리고 이거는 클로드 모네라는 사람이 그린 수련 연못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연못이라기보다 꽃 같기도 하고 뭔가 하늘에 있는 별 같기도 하고 막 그런 그림이죠.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눈물을 흘리는 여인이거든요. 근데 여자야? 부터 시작해서 손가락이 어디 있고 콧구멍이 어디 있고 뭔가 헷갈리죠. 근데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살던 약간 1900년대쯤 그 시기에 아인슈타인이 나왔고 상대성 이론을 막 발표했어요. 이게 저도 좀 찾아는 봤는데 전 과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뭔가 시간조차 다 섞일 수 있다라는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카소가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앞면, 옆면, 뒷면 그러니까 보려면 우리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시간을 어느 정도 한 2, 3초라도 한 번은 쫙 돌아야 되잖아요. 그걸 다 합쳐버린 거예요. 한 그림에. 난 앞쪽도 뒤쪽도 옆쪽도 다 같이 표현해버릴 거야.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그림들이 나왔어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과 어떤 과학과 어떤 우리의 생각들이 그림에도 쫙 담겨 있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담겨서 그림으로 이렇게 같이 표현이 돼서 오는 거예요. 자, 근데 대망의 이 그림. 이거 혹시 뭔지 아시는 분? 병기. 이거 한번 보신 적은 있으시지 않으세요? 어디선가는?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이제 아시면 돼요. 이게 미술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마르셀 듀샹이라는 분이 이거를 발표하신 게 1917년이에요. 이것도 역시 100년 전. 우리나라 한복 입고 3.1운동 이런 거 할 때. 이것의 제목은 샘이에요. 보통 이렇게 할 법도 한데 이걸 샘이라고 해서 이렇게 딱 발표를 하셨어요. 사람들 난리 났죠.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작품이냐, 이게 무슨 샘이냐, 더러워 죽겠다.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해도 제 친구 되게 부자라서 뭔가 컬렉터예요. 야, 생일으로 너 이거 하나 줄게. 사줘도 지금도 좀 약간 이걸 거실에다가 병기를 놔둬야 되나. 약간 곤란할 것 같아. 이게 지금 살 수도 없는 가격이에요. 이건 어디에 국가미술관에 몇 개 이렇게 복제가 되어 있는 작품인데, 이거 마르셀 듀샹이라는 사람이 이거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이거 병기 매장 가서 샀어요. 하나 마음에 드는 거 사가지고 자기 여기다 사인을 이렇게 싹 했어요. 그리고 딱 갖다 놨어요. 전시장에. 왜 그랬을까? 우리 이제까지 이렇게 다 열심히 작가가 진짜 열심히 그렸죠. 이거 모나리자는 몇 년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뭐 고치고 다시 했고 고치고 다시 했고. 이것도 다비드라는 사람의 작품인데요. 이 사람이 옛날에 나폴레옹이 대관식하는 그림이 가로 5m짜리 세로 몇 m짜리인데 3년 동안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 이거 뭐야? 띡 사가지고 사인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세밀해. 사람들 다 엄청 화가 났죠. 자, 이 사람이 왜 미술사에 이렇게 큰 족적을 남겼냐면요. 작업, 양, 선택. 제가 이렇게 너무 이게 좁아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은어도 써가면서 이렇게 짧게 썼는데, 우리가 꼭 예술가가 뭔가를 우리가 손을 열심히 기술자가 돼서 연마해서 이거를 작업을 해야 되냐? 그냥 우리의 생각, 내가 이 물건을 하나 사서 선택을 해서 내 가치랑 의미를 부여했을 때 이거 아트 아니야? 라고 이 사람은 아트 전반에 대해 이제까지 2000년을 해온 어떤 그림과 아트에 대해서 완전 생각을 전복을 시킨 사람이에요.
물론 처음엔 되게 욕을 먹었지만 그 후대 사람들, 뭐 미술가, 비평가들, 평론가들 또는 어떤 뭐 갤러 하여튼 뭐 이런 학자들에 의해서 아 충분한 가치가 있구나. 이 사람 이후에 또 굉장히 다양한 미술이 나오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현대 미술의 역사가 다시 써졌다라는 말을 해서 이게 굉장히 많이 어떤 아트 서적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되게 이게 소중한 작품이고요. 원작은 소실이 됐어요. 그래서 1960년대에 이 마르셀 듀상의 허가하에 4개 정도가 복제돼서 세계 뮤지엄 곳곳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장황하게 제가 설명을 했지만 어쨌든 우리 이렇게 열심히 막 기록했어. 우리 잘 살게 해주세요 하다가 우리 예수님의 은혜, 뭐 은공 또 우리 국왕님을 열심히 설명해야겠어. 이렇게 열심히 그리다가 우리 진짜 똑같이 그릴 수 있어. 우리 사람도 하나님 같아. 열심히 그리다가 이렇게 우리가 아니야. 그냥 우리 생각 표현할래. 우리 외부 세상이 아니라 우리 생각 표현할래? 하다가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이게 그냥 미술의 전부예요. 자,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자, 이거 3개 다 되게 웃기죠? 네, 되게 개발세발 그린 것 같죠? 자, 이 중에 제 조카 그림이 하나 있고요. 33억짜리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훌륭한 작가 그림이 뭘까요? 이게 조금 고려해 보겠습니다. 제가 따로 얘기를. 네. 뭐가 33억일까요? 어떻게 아셨죠? 쓰세요? 자, 근데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게 자꾸 이렇게 물어봐요. 질문을 하는 사람이라서 이게 왜 그럴까요? 약간 겐지가 있어 보이죠? 간지나죠? 볼까요? 그래서 뭔가 얘를 까뜩 더 많이 그려서 얘는 조금 비었는데 까뜩 그려서 왠지 느낌이 굉장히 이렇게 감성 충만 굉장히 촉이 있으신 분이시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 그림 뒤에서 제가 몇 개 설명할 거고요. 이게 제 친구의 아들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요즘에 조금 라이징 스타, 조금 뜨고 있는 뉴욕의 어떤 작가 그림이고요. 자, 이 대망의 이 그림은 장 미셸 바스키아라는 사람의 그림입니다. 어디선가 한번 바스키아를 들어보실 수도, 영화도 나왔어요. 이 사람의 아트 히스토리. 이 사람 지금 돌아가셨어요. 약간 60년대에 많이 앤디 워홀이랑 같이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검은 피카소라고 불려요. 흑인이세요. 뒤에 아주 잘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이런 그림들을 그렸어요. 이게 뭐 같아요? 아까 제가 개발세발이라는 막 음악까지 썼어요. 이거 방송에 나갈 수도 있는데 개발세발이라는 낙서죠. 이거 그쵸? 이 사람은 다 낙서예요. 다. 근데 이 사람은 이 뉴욕 온갖 길거리 할렘가에서 이렇게 이건 이제 현대지만 이 뉴욕 옛날이 아니죠. 지금 이 현대의 뉴욕과 현대의 우리 세상이지만 이 낙서가 지금은 정말로 큰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그래피티라는 사조가 됐어요. 이 사람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이거 많이 봤죠. 길에서. 어디선가는 그냥 이런 것들. 그리고 요즘 무슨 유튜브 광고 이런 데 보면은 뭐 이렇게 힙스터들 나와가지고 막 이거 쫙 스프레이 뿌리고 다니고 뭐 이렇게 보드 타고 다니고 막 이런 광고 많죠. 다 이 바스키아라는 사람이 처음 시작을 했어요. 맨날 잡혀갔대요. 뉴욕 경찰한테. 이거 밤에, 이거 낮에 어디 지금 이 건물 앞에다 막 저 스프레이 뿌리고 혼자 낙서하고 있으면 어때요? 주인 난리 나죠. 밤에 작업하고 맨날 도망갔어요. 꼭 잡혀간대요. 잡혀가서 한 2, 3일 또 감옥에 있다가 또 나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어떤 뉴욕 온갖 벽에다가 내공을 쌓고 비로소 이렇게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앤디 워홀이 이 사람을 많이 키워줘. 앤디 워홀도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현대 미국 미술에서 거의 제일 비싼 작가의 로 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 크리스라고 하면 경매 미술품을 주로 파는 그런 경매 회사예요. 거기서 재작년에 이 그림 말고 조금 이거랑 비싼 다른 그림이 있어요. 130억에 낙찰이 됐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 맨 왼쪽 그림은 요즘 저는 이 사람 거 살 가치 있다고 봅니다. 얼마 안 된 작가예요. 근데 이거 잘 나오지도 않아요, 언론에. 제가 어디에서 보고 이제 조금 눈여겨본 작가인데, 나바라는 작가예요. 이 사람도 굉장히 이와 같은 이런 터치, 애기 그림 같잖아요. 그쵸? 보면은, 이거 이거 띠띠빠빠 우리 조카 그림 같고, 이거 뭐야, 팔 4개 잘린 사람, 약간 졸라맨의 업그레이드 버전 느낌? 이것도요. 뭐 몇 개, 그 낙서 같은 이 그림이 항상 이렇게 전시를 하는 뭐 루브르 이런 궁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같이 이렇게 뭔가 진행이 돼서 저는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안 어울리잖아요. 이렇게 고풍스럽고 고급스러운데 이런 낙서가 막 있다니. 근데 이 안 어울림 자체가 저는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작품이 되게 잘 팔려요. 되게 잘 팔리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어떤 좀 낙서 같은 잘 모르겠는 심지어 조카 그림과도 구별이 잘 안 되는 이런 작품이 현대 미술이에요.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쌓여 있죠. 감각이 쌓여 있어서 이런 작품을 볼 때 조금은 알겠어요. 이제는 뭔가 이제 물감의 두께가 두꺼워 보일 것이고 터치를 되게 많이 썼겠다. 이런 것도 눈에 보이고 그리고 물론 좀 배운 많은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알아보긴 쉽죠. 저희 학교 선배가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야, 아는 만큼 보이는 대학교 때가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이상하다. 대학교 때가 아니구나. 큐레이터 할 때. 제가 다른 사람의 그림을 기획하고 전시를 만들고 해야 되는 사람인데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되게 비싼 그림이었는데 나는 안 좋고 뭔가 이게 계속 안 맞아 떨어져요. 근데 선배가 이렇게 말했어요. 맨날 보인단다? 얼마나 더 공부를 해야 되는 대학교 4년 내내 그림 그려, 미술사 공부해, 미학 공부해. 너무 이 말이 되게 좌절이었고요. 그래서 결국 결론이 뭐냐면 선배가 이랬어요.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심지어 고객들이 와서 아니면은 뭐 어떤 작가 군단들이 와서 저한테 저 큐레이터였으니까 막 물어보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냥 어물쩡 되게 웃으면서 아유 그런 거죠 하고 앉아 있으래요. 그 말도 저는 이제 와서 조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누구나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어떤 예술도 정답이 없기 때문에